박태호가 그러잖아요. 드라마에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건 바람이 아니고 그냥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 뿐이야. 그냥 내 얘기 공감을 잘해주니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대화를 하고 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야 라고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번까지만 실수한 걸로 덮자. 근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안녕하세요.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요즘 쉽게 외도를 부추기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외도를 부추기는 사회다. 예전에 현대문학에 술 권하는 사회 뭐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암흑 시대에 술을 권한다. 그 시대적 배경이 이런 게 있었는데 외도를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을 들으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게 적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외도가 만연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잡혔거나 또는 집을 사면은 외도한다, 바람핀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거의 남자들에 좀 국한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남녀 차별 없이 비슷한 비율로 바람을 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말이 돌았었는데 유부녀들도 3명 중에 2명은 애인이 있다. 이런 소리가 돌았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외도를 권하고 있는 사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도가 많아지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도가 많아지는 거는 사회적인 접촉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남녀가 모이는 자리가 많다 보니 이제는 기혼 여성들도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고 모임이나 어떤 접점, 남자와 가질 수 있는 접점이 많은 모임 자리가 많다 보니까 바람을 피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변에 바람 피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바람을 피게 되는 경향이 되게 짙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맞아요. 친구를 잘 만나야 삶이 바뀌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바람도 따라 피거든요. 나만 없는 것 같은 다 애인이 있네, 다 저렇게 사네, 그게 어떤 삶의 어떤 모델이 돼서 나도 그래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렇게 접점이 많아지게 하고 이렇게 외도가 많아지게 된 데 있어서 이 사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술집도 너무 많고 여자가 가서 성을 살 수 있는 곳도 생겼고 예전과 다르게 남성들이 성을 살 수 있는 공간은 너무 많아졌고 동등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자한테 전용이었던 바람이라는 외도라는 어떤 그 문제들이 여성들에게 확대되고 또 더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녀가 각각 외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앞에 지금 사회 자체가 외도를 접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외도가 많아지고 있다, 외도를 권하는 사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녀 차이가 외도를 접하는 계기가 언제냐, 차이가 있냐?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따질 수는 있겠죠. 기혼 여성이나 기혼 남자들이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접점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분류는 굉장히 많고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모임이나 동창회, 동호회 뭐 이런 곳에서 더 많이 외도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은 남녀의 차이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가 다르냐,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를 수 있겠죠. 여성이 정서적인 결핍에서 좀 부족함을 느낄 때 외도를 많이 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많이 한다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내 삶의 어떤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 내가 좀 어느 정도 뭔가 이루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40이 넘었고 50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룩한 게 너무 없다고 허탈할 때, 그럴 때 좀 무기력해지고 이럴 때,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을 때, 여성분들도 그렇긴 한데 그럴 때 좀 많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아내와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외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내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해도 남성들처럼 많진 않아요. 섹스 리스가 된다 그래서, 아니면 섹스 횟수가 적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아내들은 적지만 남성들은 그런 이유로 많이 외도를 합니다. 외도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매매부터 어떤 불륜, 감정적인 정서를 나누는 것까지 이제 성적인 이유로 많이 외도를 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관심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일상에 대해서 나누려 하지 않는구나.
내가 말하는 걸 공감해주지 않는구나 했을 때, 누가 공감해주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한테 마음과 몸이 옮겨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상담 및 접한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많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자면, 한 아내가 여자친구들이 호스트바를 다니는데, 그 호스트바를 따라다니다가, 자기는 그런데 갈 줄 몰랐다가 친구들이 그런데 다닌다 그러고 소개해주고 가다 보니 거기 친구들이 전부 호스트바 선수들하고 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쟤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어때? 나도 해볼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바람을 피게 되고, 그 호스트바 남자에게 한 6개월에 걸쳐서 2억에 가까운 돈을 뺏겼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상담을 받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뺏기게 되냐면, 처음에 이 남자애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게 돼요. 호스트바를 가게 되면. 일적으로 나한테 접근하는 게 아닐 거야. 왜? 나는 괜찮은 여자니까. 그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예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선수들한테 빠지시는 분들이 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의심을 적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믿게 되고, 걔가 나한테 마음을 준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치근해집니다. 모성애가 생기죠. 나이도 어리니까. 한 14살, 6살 정도 어린 남자랑 사귀셨는데 3살인가 14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남자애가 불쌍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안타깝고, 사실은 괜찮은 애인데 상황이 안 좋아서 저 일을 하는 거다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2억이란 큰 돈을 이제 준 거죠. 쬐금 처음에는 작은 선물만 요구했던 애가 갈수록 이제 큰 금액을 이야기하게 되고, 본전 생각이 나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한다기보다 내가 얘한테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좀 줬는데 더 크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내니까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러다 보면 큰 돈이 오가게 되는 거고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되게 열심히 살고 경제적인 게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되게 넉넉하신 분이 아니셨는데, 아내의 그런 모든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결핍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셨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합리화하는 방법은, 이건 바람이 아니야. 이건 바람이 아니고 그냥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 뿐이야. 그냥 내에게 공감을 잘해주니까 인정받고 싶고 그냥 그런 대화를 하고 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야 라고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이다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번까지만 실수한 걸로 덮자. 근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람이라기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태호가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졌다. 나는 사랑에 빠진 거지. 더러운 불륜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합리화하죠. 예비 신혼부부들이 후회 없는 결혼을 위해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나요? 예비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뭘 봐야 될까? 바람을 피지 않을 남자, 여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 제가 상담을 한 사례로는 부모하고의 관계가 탄탄한,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이 아니라, 여성의 아내분의 경우, 남편분의 경우도 부모님들이 되게 건강하게 키운 과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좋았고 싸우는 걸 많이 보지 못했고, 아주 안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보지 않았고, 나는 되게 사랑받았어 라는 충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지나친 게 아닌 이상은 나르시시스트적인 측면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온전한 사랑을 받았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람을 필 확률이 적었어요. 바람을 피는 부분이.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와 피해 배우자분이 오셔갖고 외도에, 유책 배우자분들을 제가 살펴보면 전부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엄한 훈육을 받았다거나, 또는 매를 많이 학대를 받았다거나, 또는 부재였거나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이런 사례인 분들이 외도를 많이 했고요. 그에 반해 외도를 하지 않는 배우자분들은 부모하고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분들이 더 많았어요. 엄마는 나를 굉장히 사랑해줬고 아빠는 온화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는 남자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받았는가? 그게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뭐 이모든 고모든 제대로 된 사랑을 안정적 있게 받았는가를 자세들, 태도들을 통해서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 과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어릴 적 이야기를 포장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 경제적 차이가 큰 것, 종교가 다른 것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요? 저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큰 게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거는 끔찍하게 타 종교가 싫다 이런 게 아니면 서로 인정해주는 가운데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누군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교는 합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포기하면. 근데 경제적인 차이가 큰 거는 이게 삶의 배경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너무 극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일상을 사는 가치관, 신념 또는 태도, 행동들이 전부 달라요. 소비를 하는 패턴까지도 전부 다릅니다. 그랬을 때 부딪히는 많은 성격 차이나 아니면 관념의 차이 또는 누군가를 대하거나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어긋나요. 그랬을 때 너무 많이 다퉈야 되고 그렇게 다툴 때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을 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거든요. 제가 부부 상담사지만 부부도 싸우면 무조건 멀어져요. 근데 계속 다투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고 정서적인 거리가 생기고 대면대면해주고 뭔가 편안하지 않은 관계가 되면 이제 그 가정은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을 다 보고 자라야 되는 자녀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럼 또 결핍을 갖고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는 행복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큰 차이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반 결혼과 경제권 합치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경제권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반 결혼이 지나치면 좋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서로에. 그리고 너무 계산적이고 계산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합쳐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이 반반으로 세상에서 진짜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눠 먹으라 그랬지만 그거는 서로 사이가 좋아서 함께 하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요즘 MZ들은 이 반반이 정말 네 거 내 거 너무 완벽하게 나누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서로 손해보는 부분이 있고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서로를 따뜻하게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는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합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을 사고 나면 부자가 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집이 작던 크던 이 두 사람이 공통된 의견하에 집을 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돈이 모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제권을 합쳐서 같은 투자에 대한 어떤 재테크나 아니면 어떤 주거에 대한 의견이 합쳐지지 않으면 재산을 불려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경제권을 합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내가 갖고 공동생활비 쓰고 각자 돈을 모은다. 그럼 각자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자. 그거는 그냥 파트너지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후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된 재산을 모으고 서로 조금씩의 용돈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먼저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거를 자꾸 불려가는 재미가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 하나라는 느낌이 더욱 탄탄한 정서적인 관계 또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면서 부부로서 중요한 육체적인 관계까지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불륜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지 않으면 바람을 못 폈어요. 누굴 만나지 않으면 바람을 필 수 없으니까요. 혼자 피진 않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생김으로 해서 방에 혼자 있는 남편이 위험했어요. 아내나 남편이 너무 오래 컴퓨터에 붙어 있으면 너무 위험했고 그걸로 인해서 온라인 바람 외도들이 생기고 인터넷 상 내에서 외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외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컴퓨터가 내 폰 안에 들어온 거죠. 내 손 안에.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방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거실에서도 외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장소와 다른 곳에 있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는 누군가하고의 외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중고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커뮤니티 플랫폼들 이런 곳에서도 외도가 만연하거든요. 오픈 채팅방 또 인스타그램 DM 내가 노출되어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 외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접촉해야 일어날 수 있는 외도가 접촉하지 않은 어느 공간에서도 상대를 찾을 수 있는
데이팅 앱도 너무 많고 내가 싱글인 걸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앱 또는 유부남 유부녀를 위한 앱만도 있고요. 외도를 위한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블랙아웃 처리가 돼갖고 나를 공개하지 않는 앱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왜? 돈이 되니까. 근데 그게 생겨나면서 돈이 되려면 많은 사람이 접촉을 해야 되고 근데 데이팅 앱이 무조건 오픈하면 수익이 나는 앱이에요. 데이팅 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앱 개발 중에. 그 정도로 데이팅 앱은 지금 만연하고 있고 그 앱이나 어플들을 통해 또는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외도가 진짜 너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우후죽순 모두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외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륜이 가장 만연하게 될 장소는 어떤 형태일까요? 앞으로 만연하게 될 것들은 제가 앞서 얘기한 그런 데이팅 앱, 특화되어 있는 데이팅 앱들 있잖아요. 기혼 남녀들을 위한 앱이라든지 온라인상의 카페라든지 또는 오픈 채팅방 또는 플랫폼, 모임을 주도하는 어플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는 외도가 만연할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까운 지인과 바람이 나서 외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왕 내가 진짜 바람을 피고 싶은 사람들은 그럼 위험하지 않은 대상으로 만나야 되겠다. 내가 문제를 축소할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나를 알리지 않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관계를 선호하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부남인데 유부남이라는 거를 얘기 안 하고 미혼 여성을 만나서 나는 결혼을 안 했다라는 걸로 외도를 하다가 아내에게 들통이 나서 상담을 온 사례도 꽤 많고요. 어디서 만났냐라고 물어보면 다 앱이었어요. 어플을 통해서 유부남인 걸 속이고 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합의를 통해 돈을 물어주기도 하고 그 여성은 속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플이 훨씬 성행해서 내 주변의 사람과 바람을 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내 사회생활 네트워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나를 완전히 블라인드 처리하고 만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 공간이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에서 남녀가 각각 외도를 시작하는 계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경우는 좀 적어요. 게이머들이 좀 남자들보다 적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수다를 떨기 위해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나이대를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와 비슷한 나이대에서 수다를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면 남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외도를 하는 사례가 제 사례에는 많았어요. 게이머들끼리 오프라인 만남을 갖거나 아니면은 게임상에서 계속해서 교류를 하다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외도가 일어난 상담 사례가 저한테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정서적인 부분, 아까 육체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외도가 적고 육체적인 부분을 시작해서 정서적 외도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 여성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니즈로 인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은 대화를 하기 위해 어플을 이용하고 남성은 그 육체적 관계를 위한 컨택을 위해 어플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플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일반 여성분들이 업소 여성분들이 아닌데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투잡을 뛰는 거죠. 일상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밤에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식의 관계 속에서 외도를 하셔서 오시는 실제 가해 배우자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도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에 대한 시선의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저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바람을 폈네? 이건 진짜 그냥 겉에서 겉알기로 본 거고요. 그랬을 땐 그들의 문제가 반드시 안에 있는 겁니다. 섹스를 있으거나 아니면은 대화가 없거나 사실은 서로 관심이 없는데 쇼윈도 부부거나 이렇게 객관적 시선의 타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관계와 주관적으로도 나는 아내가 좋고 사이가 좋아요. 남편이 좋고 사이가 좋아요. 근데도 바람을 왜 피냐? 그럴 때는 성적인 만족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성관계를 맺으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욕구에 대한 방향으로 그런 경우는 남성분들이 더 외도를 많이 하죠. 여성들은 성적인 부분을 갈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비율적으로 성관계가 귀찮아 중년 여성들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기능이 내가 좀 떨어져도 성에 대한 어떤 니즈나 욕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다른 여성과 하고 싶거나 다른 방식의 섹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관계는 좋지만 정서적인 관계는 좋지만 외도를 하게 된다면 남성들의 경우나 여성들의 경우나 육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각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늘 이거는 방송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면 손발이 떨려요.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화를 내죠. 화를 내거나 뒤집고 드잡이하고 잡들이하고 하면서 더 이상의 증거를 잡을 수 없고 그저 그 사람 말만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화를 막 내고 나면 이제 안 그렇게 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몰래 계속해서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걸렸을 때는 전혀 티를 내지 말고 옛날부터 더 잘해주지도 못해주지도 말고 지켜보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우고 뒤를 쫓고 유치 추적하고 막 이런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나진 않아요. 제가 한 번도 나 잘못해서 바람 폈는데 이제 안 할게 하고 해서 아무런 뒷수습 없이 그만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상담도 받고 상담을 통해서 관계 개선도 하고 우리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외도 탐색, 남편의 외도에 대한 어떤 그 예에 대한 그 외도 사건에 대한 탐색을 해서 남편이 어떤 이유로 나한테 있던 마음이 타인에게 옮겨갔으며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재발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남편을 때려잡거나 아내를 때려잡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정사무소를 통한 의뢰가 좋은 선택일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을 땐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는 미미하고 끝내게 하는 방법 중에 소송이 가장 좋은 방법일 때도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의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사기가 만연하고 탐정사무소도 일을 한다 그러고 안 하고 애인 없다 그러고 만나는 사람 없다고 거짓말하고 돈만 챙기거나 여기서 받아서 부인한테 돈을 받고 남편한테 2배 받고 증거를 팔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지 그게 불법적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